최근 들어 TV, 신문 기사를 비롯한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심심찮게 들려오는 말이 있다. 월급만 믿고 있다가는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 벼락부자도 아니고 벼락거지란 단어가 세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최근에 한국 경제가 극과 극의 양상으로 부자와 빈자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동산,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벼락부자라 불릴 만큼 대박을 맞은 이들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반면 투자를 망설였던 사람들은 아무런 수혜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투자에 나서지 않고 단지 근로소득과 은행의 예적금만 믿고 있던 이들의 삶이 실제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투자의 유무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사례는 주위에서 흔하게 목격된다. 회사원 A는 1년 전 결혼하며 신혼집으로 서울 시내에 전세를 마련했다. 집을 장만하고 싶었지만 구입하기에는 5천만 원이 모자랐다.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놓은 돈도 결혼하느라 다 쓰고 정년 퇴임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살고 계신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도 염치가 없었다. 결국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했는데 이자 감당에 고민하던 A는 여자친구와 상의 끝에 전셋집을 얻기로 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직장 동료 B는 빚을 내서라도 자기 집에서 살아야 한다 라는 양가 어른들의 말에 부담스럽지만 대출을 받아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신혼살림을 차렸다. 정확히 1년이 흐른 현재 두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 원이 넘게 올라버렸다. A는 앞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려면 집주인에게 얼마를 더 올려줘야 할지 앞이 막막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해 회사에 입사해 연차도 같고 직책도 같아 연봉도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투자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A와 B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폭등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수익을 본 이들이 생겨난 것이다. 반대로 코로나 초기에 폭락장에 서둘러 주식을 매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와 큰 손실만 보거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에 투자 자체를 주저하다가 상승장의 수혜를 전혀 보지 못한 이들도 많다.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가 이후의 삶에 큰 변곡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산 가격의 상승이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자산 가격 상승이 실물 경기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만약 자산 가격의 상승이 실물 경기의 상승 때문이라면 개인의 근로소득도 연동해 늘면서 마치 1980년대의 대한민국처럼 다 같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벼락거지라는 말을 쓸 일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가? 실물 경기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소득이 줄어들거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에 비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자산 가격이 상승해 큰돈을 번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벼락부자와 벼락거지가 동시에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양극단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가 하락하면서 각국 정부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렇게 계속 돈을 풀면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즉,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은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에 벼락거지가 되고 현금을 투자해 자산을 산 사람은 벼락부자가 되는 것이다.